네, 춘향가 중 잦은 사랑가를 새롭게 구성한 노래 박인혜 씨의 버드나무 사랑 걸렸네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람쥐기 유경입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추석에는 왜 대대로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달맞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름달 보고 소원 비셨나요?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소원을 안 비셨나 보네요. 소원 비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풍습도 많지만요. 숨겨져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특히 남원하면 사랑 이야기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남원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남원에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문학 박사이자 역사학자인 조복종 교수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큰 박수로 모실게요. 자리로. 네, 먼저 오늘 다담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 역사교육과의 조복종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동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니 원래부터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요새 그 핫한 프로그램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하시고 나서 더욱 바빠지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제 방송이나 그런 쪽에 조금 관여가 된 이유가 이제 우리 역사를 조금 대중화하자. 어찌 보면 요즘이 역사를 소비하는 시대인데 그 말 그대로 소비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바빠졌고요. 가깝게는 지금 전주에서는 이제 그 전라도 전체를 다스렸던 전라가명이라는 걸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년 초에 한 3, 4월쯤에 이제 다시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한옥마을 근처에. 예, 그 옛날 구도청 자리. 한옥마을에서 뭐 한 직선거리로 한 100m나 떨어졌을까요? 예, 그 정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을 지금 복원하는데 또 좀 관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러저런 일로 바빴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남원하면 사랑의 도시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또 춘향이 출신이거든요. 교수님. 예. 아무래도 춘향을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영광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춘향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도 남원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요. 예. 지금 그 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원에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춘향으로 상징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걸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남원을 소개하는 건데요. 남원이 우리나라의 그 서남부의 어떤 그 내륙에 위치하면서 전주에서 한 그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어찌 보면 말 표현 그대로 남원이에요. 남쪽의 나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남원이라는 게. 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백제 때까지도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을 텐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9개의 큰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또 진짜 중요한 곳을 그 5군데를 정해가지고 5군데 소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역할을 하는 경주를 제외한 그 5군데가 있는데 남쪽의 대표 도시는 지금의 남원이다 해서 남원이라고 했고 그런데 북쪽의 중심 지역은 지금의 원주, 거기가 북원경이었고요. 서쪽의 중심은 지금의 청주. 그래서 나라의 또 중심, 그 중원 지역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충주. 그리고 이제 금관국의 수도였던 김해. 이런 식으로 거점을 잡았는데 그래서 호남에 어찌 보면 그 거점만 봐서는 가장 최고의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남원을 만들고 그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원이 행정구역이 좀 좁지만요. 거의 전주하고 비슷할 정도로 전라도 지역의 상당 지역을
총괄하는, 그래서 고려 조선 시대까지도 도호부라는 대도서와 도호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규모가 있고, 뭐 실질적으로 과거 급제자만 조선 시대도 따져보면 남원이 더 많았어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제일 많았어요. 남원 지역 출신 급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아주 큰 거점 지역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아주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대 문화부터 시작해서 중근세를 거쳐서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말씀하신 사랑 이야기가 네. 핵심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옛날 지도들을 보여드립니다만, 이제 시작됩니다. 춘향으로 상징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만복사라는 절에 전해지는 그 저포놀이하면서 그 귀신과 그 남원의 양생이라는 그 총각이 사랑 얘기를 나눴던,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척전 또는 홍도전이라고도 전해지는 그야말로 지고지순의 열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지기 타령으로 많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사에서 가장 센 남자 여자를 부르라면 변광세와 옥녀를 들으실 텐데, 바로 그 변광세 옥녀의 이야기가 또 이 남원 일대에서 펼쳐지면서 진짜 다채로운 사랑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춘향이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만복사적포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척전과 가루지기 타령도 남원에서 시작됐는지는 몰랐어요. 바로 다 남원이 무대입니다. 예컨대 그 춘향전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요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춘향의 출생이 그 좀 애매한 그 남원 관기 월매의 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좀 애매한, 요즘으로 따지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그 화류계 뭐 그런 쪽에 그 출신이 애매모호한 그런 아가씨인 거고요. 그 이몽룡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남원 그 부사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남원 시장, 뭐 지금 시장보다 급이 더 높았어요, 조선 시대는. 그런 정도의 아들이 사랑을 나눈다. 요즘도 쉽지 않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라면 쉽게 화안할 그런 그 결혼 상대인데, 이들의 사랑 얘기를 그야말로 가장 그 상징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낸 도시가 남원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성춘향전이나 춘향전 해가지고서 그 대표적으로 신상옥 감독이 그 영화관의 어떤 라이벌리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성춘향이 아주 김지미 씨를 눌려가지고 그 결국은 커졌고 대표적인 그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만, 이 김스습이라는 분은 조선 초기에 여러분 생육신이라고 아시죠? 그 단종을 그 보기하기 위해서 그 여러 유생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사육신, 살아남은 사람은 생육신인데, 그 사람이 남원에 와서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김시집 선생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관직을 버리고 충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원에 왔다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만복사에서 그 한 노총각이 만복사에 있는 그 부처님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저 소원을 빌었더니, 그럼 잠깐 내 뒤에 가 있어라. 그랬더니 어떤 묘령의 아가씨가 나타나서 저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부처님. 물론 그 사이에 그 부처님하고 양생이라는 젊은 청각이 윷놀이 비슷한 저포놀이를 해서 양생이 이긴 결과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놀랍게도 그 죽은 그 처녀 귀신과 살아있는 남자 총각의 사랑 얘기를 한 것이 만복사 저포기고요. 아, 이게 참 학창 시절에 배우기는 했지만 가물가물했는데도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그 학술 강의하듯이 이 대답을 끌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교수님. 그 내용을 지금 그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면서 말씀드린, 이 만복사라는 이 절터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저 그 절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기에는 아주 특이한 어떤 그 수호 신장 같은 그런 그 석인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최척전, 홍도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여러분 남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전쟁의 그 희생 지역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남원하면 만인의총. 예, 그렇습니다. 정유재란. 네. 그 일본이 조선을 무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조선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나라의 3분의 2가 다 장악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군과 그 군대, 의병들이 힘을 합쳐서 전라도를 지켰어요. 그래서 전라도의 쌀이 전 조선의 군량미로 공급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심우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우리 전라도 곡창을 지켜내서 그게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1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라도가 조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공간이구나 해서 정유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킬 때는 전라도 호남 초토화 작전을 세웁니다. 그 첫 타깃이 남원이었고 여기서 항전했던 만여 명의 관군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남원의 아주 역사 호국의 상징인 만인의총, 만 명이 돌아가신 의로운 무덤이라는 의미의 만인의총이 만드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최척전, 그리고 다른 버전에는 이제 어우야다면 홍도전으로도 전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남원에 살고 있었던 홍도라는 여주인공과 그 또 거기서도 좀 쉽지 않은 사랑을 나눠가지고 부부가 된 두 주인공이 일본으로도 끌려가고 중국으로도 피난 가고 그리고 뭐 일부 전에는 또 안남,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또 청나라 관련해 가지고서 강홍립이 등장하고 해서 아주 국제 전쟁에 휘말리는 모습을 정리하면서 그 열려와 열부로 상징되는 두 부부가 결국은 다시 만나고 자식들도 다시 만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이지만 참 우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최척전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그냥 무대가 남원이에요. 근데 정말 국제적이네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그 다음 청나라까지 등장하는 그야말로 이 시야와 안목이 엄청나게 컸던 그 남원의 상황을 또는 그 안타까움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는 열려열부의 이야기. 앞서 만복사 저포기는 중국 그 영화 유명한 천녀유혼이라고 아시죠? 네, 죽은 처녀 귀신과 살아있는 그 총각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말 그대로 춘향이는 신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 간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 만복사 가루지기 타령으로 상징되고 있는 여러분 저건 약간 야한 만화로도 많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전 영화 영화로도 나오고 그 약간 성인 만화 같은 걸로도 저렇게 막 나와서 뭐 모든 그 청소년 학생들이 저걸 보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쳤던.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 연배 때 분들은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이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루지기 타령으로 상징되는 이야기의 무대가 남원 지리산에 가보면요. 여러분 남근석, 여근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순창에 가도 불뚝 솟아있는 남근석도 있고 또 이 지리산 그 춘향묘 근처에 가면요. 여근곡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울이 완전 그 여근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됐습니다. 이게 좀 외설스럽거나 좀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찌 보면 풍요로움을 그리고 가장 그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어떤 사랑을 그 어떤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요 지리산 자락에 막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이 지리산 전기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답을 찾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원의 춘향으로 상징되는 이야기 또는 가루지기 타령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가장 그 힘들게 사는 그 변강세하고 옥녀가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녀요. 알고 봤더니 유민들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홈리스들이에요.
짓도절도 없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사랑이랄까, 원초적인 어떤 그 남녀간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제가 다음 찰나에 이어서 아주 그 제가 그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네. 이어서 한번 그 또 우리 공연해 아직 주실 거죠? 시간이 조금 조금 더 있나요? 제가 네. 지금 그 그래서- 시간 상황을 조금 잘 네. 몰랐네요.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제가 네. 저희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 그럼 더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사랑 이야기는 유교 사회에서는 거의 금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리학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유교는 이 유학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의 착한 면을 잘 찾아내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건 가급적 죽이자.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기론이라고 해서 뭐 퇴계 이황 선생이나 그런 분들, 율곡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식 난지 모를 정도로 욕망을 엄격주의, 얻는 거고.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조선 사회의 중심 근간이었는데 놀랍게도 남원에는 다채로운 사랑 이야기가 마구 넘쳐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근데 또 정혼으로 예. 짝을 지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네. 그 남녀가 만날 수도 없어서 네. 그냥 집안끼리 어르신들끼리 저 집안 누구 둘째가 좋다니까 결혼해라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말로 그렇게 그 해서 만나볼 기회도 없이 그 말 그대로 그 혼산날에야 그 신랑 얼굴 신부 얼굴 보는 네, 그런 신부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남원에 전하는 사랑 얘기는 알아서 미리 다 만나고 알아서 벌릴 다 벌리고 네. 관월루에 가면 또 이제 그네 타다가 또 만나고. 그게 왜 그랬을까 네. 궁금하시죠? 네. 이 이야기가 계속 되나요? 이제 다음에?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당황하고 있지만 네.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에는 왜 사랑 이야기가 많은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굉장히 예. 궁금합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요즘 그 아까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그 우리 역사 교육이 조금 아쉽게도 너무 그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내용만 중심으로 그걸 그 교육을 시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찍기 시험을 해야 돼요. 수능을 봐야 되고 뭐 공무원 되고 하려면 이것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주관식도 안 내고 다 객관식으로 하니까 그 단편적인 사실들은 아는데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 사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왜 일어났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웠어야 되는데 네. 우린 지식 교육만 한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가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 그랬을까? 남원은 그 엄혹한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이렇게 진솔한 사랑 이야기가 거의 여과 없이 통제 없이 네.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유교와 다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 여러분 남원을 대표하는 광활루가 한마디로 어떤 곳이죠? 저에게는 춘향이와 문룡이가 만나는 곳, 그렇죠. 그네 타는 곳. 예, 약간 청소년들이 일탈행동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진짜 실체는 그게 아니라 바로 광활루가 만들어진 지 올해 600년이죠. 네. 예, 쭉 지금 내력을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황희도 나오고 정인지도 나오고 송강 정철도 나오고 다 그러죠. 이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알고 봤더니 여기가 유교 사회에서 유일한 하나의 숨통, 탈출구, 도교의 공원이었어요. 도교의 공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유적지 가보면 대부분 다 불교 공원이죠. 공간이죠. 네. 절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건 다 불교라는 하나의 그 내세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딴 데 가면 서원이나 향교 가겠죠. 그럼 또 거기. 이건 다 유교 공간이에요. 네.
말 그대로 형식, 윤리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공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삶을 누려보고 인간의 본원적인 것을 느껴보고 즐겨보고 싶었던 도교의 공간이 바로 광활루예요. 광활루. 광활이란 말이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 가보시는 청어부라는 명칭의 그 공간이 하늘나라 입구문이 청어부예요. 그 다음에 광활루가 옥황상제가 사는 그런 하늘나라 궁궐 세계예요. 또 거기 가보면 여러분 오작교가 있죠? 네. 견우직녀가 옥황상제의 딸인 그 직녀가 그 견우하고 눈 맞아서 딴짓 피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서로 바라만 보다가 까마귀와 까치가 이어주는 은하수 건너는 다리 있죠? 네. 그게 바로 옥황상제의 따님이 혼났다가 만나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오작교가 또 남원에 있어요. 광활루 안에. 그거만 있는가요? 그 옆에 가보면은 여러분 영주 복례 방장이라는 세 산이 이렇게 다리로 이어진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보낸 데가 바로 삼신산이에요. 그 삼신산의 탐사대가 떠난 데가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산동반도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떠나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 해안권으로 와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보고 있는 남원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죠? 지리산. 네.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저 방장산입니다. 그래서 그 영주라는 곳은 제주도로 상징되고 방장산이 지리산. 복례는 또 요 일대 다른 곳으로 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 중국인들은 봤던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꿈의 나라였네요. 예.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 바로 삼신산도 있죠, 오작교도 있죠, 네. 광활루도 있죠, 청어부도 있죠, 완월정도 있죠.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도교의 신선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컨셉이 바로 조선 그 엄혹한 유교의 그 뭐랄까요, 강한 그 사문난적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성리학에서도 살아남은 도시가 남원이에요. 남원. 결국은 남원 사회가 뭔가 조선 사회의 그런 그 유교 문화하고는 다른 아주 중요한 뿌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은 거고 그 결과물로 광활루원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런 풍토에서 자라난 또는 생활했던 분들은 글쎄요 표현이 좀 이상 자유분방한 거예요. 어찌 보면 유교라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고 네. 생활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남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금 대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한번 느껴보세요. 네, 제가 다녀서 느낀 바로는 네. 남원이 진짜 독특해요. 정말요? 지금이야 이제 사통팔달 다 이렇게 왕래가 돼서 그렇지만 제가 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이제 그 제가 직장 때문에 전라도 전주에 와서 남원도 좀 접해봤는데 네. 남원을 평가하는 전라도 지역 분들의 이야기도 또 달라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잘생겼다. 키가 크다. 네. 그리고 좀 유연하달까 포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라도 분들 자체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남원이 지리산도 그렇고 요천도 그렇고 좀 예. 풍요로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또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데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 원인을 조금 더 이제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까? 왜 남원의 이런 도교로 상징되는 어찌 보면 조선 사회의 이질적인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인정받고 그것이 유지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대사를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사적인 뿌리가 뭐가 없을까를 추적해 봤더니 네.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예, 놀랍게도 고려인 관련된 얘기가 또 남원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고구려인의 후예여서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고구려인들은 고분 벽화를 남겨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잘생겼어요. 얼굴도. 그리고 북방계가 기본적으로 키가 큽니다. 네. 남쪽에 비해서 훨씬 더 키가 큰데, 자 보세요. 이 남원이라는 공간에 여러분 만복사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만복사라는 공간을 보면요, 가운데 목탑이 있고 좌우 뒤로 해서 그 품자, 일품 이품하는 한자 품자 모양으로 그 사찰이 구성되는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만복사만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 저게 왜 저런가 봤더니 저기 보면은 가운데 네모난 게 하나 보이고 세 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저런 건물 구조가 어디에 또 있냐면 바로 북한에 가보면은 북한의 동명왕릉이라는 평양에 제가 직접 갔던 데입니다. 거기 가면 정릉사라는 왕을 위한 사찰인데 똑같아요. 기본 구도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탑이 있고 건물 세 개가 둘러싸고 있는, 금강사지도 그렇고 고구려 사찰들은 다 저래요. 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려적인 흔적이 남아있네? 그럼 고구려인들이 여기 왜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리 삼국 통일 과정에서의 그 역사가 숨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가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네. 그랬더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던 고구려 또 백제까지 없어진 걸 보는 순간, 저 별 볼 일 없는 신라 우리가 한 번에 쳐버리면 다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엄혹한 국제 정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존재들이 언제 우리를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그런 거예요.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혼자 도저히 막아설 방법이 없어서 고구려가 비록 망했지만 남아있는 강력한 유민 세력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당나라에 맞서 싸웠어요. 근데 그 고구려 유민 수만 명이 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놀랍게도 지금의 금마, 익산 지역에다가 고구려 유민을 670년에 수만 명을 대거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신라와 맞서 당을 물리치고 나니까 신라가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여러분, 네. 토사구팽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네, 잘 썼습니다. 이렇게. 네. 말 그대로 당나라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이게 신경이 또 쓰이는 거예요. 자기네들 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를 또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바뀐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적이었다가 동지였다 또 다시 적이 되니까 고구려인들이 뿔이 나가지고 684년에 지금의 익산 금마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신라는 이미 알고 준비했다가 또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거기 쑥대밭 만들고 남아있는 수만의 고구려인들을 남쪽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만든 게 놀랍게도 684년 12월 달에 반란이 진압되고 685년 1월 달에 지금의 전주 완산주를 설치하고 3월 달에 남원소병을 설치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남쪽에 남원 거점을 만들고 그때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또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남원과 관련돼서 이런 특이한 석인상도 나오는 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옥보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검은고의 달인 옥보고가 지금 동편제 그 소리마을, 지금 여러분 이성계에 그 승전비가 있는 황산대첩비 비전마을 있는 고동네인데, 놀랍게도 옥보고의 활동 출생지가 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옥보고가 있는 저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옥보고는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직접 써놨어요. 그래서 검은고, 가야금은 우룩 가야와 연결되지만 검은고는 왕산하고 상징되는 고구려 악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리산에서 검은고 고구려 악기가 나온 이유가
고구려 유민들의 상당수가 또 저쪽으로 지리산 자락으로 흩어져서 고구려 음악의 전통을 계승했던 걸로 지금 추정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동편제 소리 아시죠, 여러분? 네. 동편제 소리하면 서편제하고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특성적으로 너무 어렵죠? 네.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걸로는 네. 남성적인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아. 서편제는 야리야리한 네. 여성의 그 아주 깊은 그 이야기인데 네. 동편제는 유장하고 뭐 가왕송록을 비롯한 분들을 보면 다 남성 소리고, 근데 이 뿌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 고구려 고분벽화인데 아까 고구려 고분벽화 저 무용총이라고 춤추고 있죠. 네. 여러분 춤을 추려면 소리 없이 춤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흥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불가능하죠. 근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앞만 뒤져봐도 악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소리 나는 다른 도구가 있어요. 인간의 몸. 음악대들 저 밑에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네. 저 사람들이 고구려 악인들 말 그대로 합창하는 또는 소리하는 소리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소리 듣고 저 사람들이 춤춰주죠. 네. 사실은 고구려 음악이 당나라에도 매우 유행하고 그런 거였는데 네. 저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우리나라 불교 음악의 그 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리산 쌍계사에 가면 진감선사라고 있는데 네. 그분도 알고 봤더니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아, 남원이 진짜 고구려랑 연관이 많이 되어 예. 있네요.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결론이 뭐냐면 남원에는 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열린 개방적인 느낌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를 비롯한 역사적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아, 여기는 유교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도교 문화가 깔려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도교 문화는 또 어디서 왔을까? 조선시대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그 핵심 정치 세력이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고 고구려 사회에 도교 문화가 꼽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인들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도교 신선 문화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놀랍게도 전라북도 땅, 지금의 익산, 전주, 남원에 거처하면서 특히 남원에 그 문화를 깔아놓고 그 문화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까 다 그 후에 다른 문화, 유교 문화가 아무리 간섭하려고 해도 아니야, 우리의 뿌리는 근간은 이건데 너희들 그럼 안 돼 라는 식의 워낙 강한 이 지역의 민심과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선사에서도 맞아, 저기는 가능해, 그냥 놔둬도 돼. 그런 문화의 흐름과 연계 속에서 우리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 또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성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또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이 사회, 이 지역에서 꽃피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진짜 남원 분들이 자랑하셔도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가 아까 그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 전라도 경상도까지도 다 돌아다닌 1884년에 그 미국 최초로 온 외교관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쓴 기록을 제가 번역도 하고 유심히 관련자를 찾고 있는데 남원에 관련 기록이 아까 그 얘기 그대로였어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지역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그 포크라는 그 27살의 미국 최초 해군 무관으로 온 사람이 네. 남원에 와서 오, 남원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얼굴형이 거기 표현대로 유러피안 형이다.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특이하게 다르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옷을 제일 잘 입었다. 아, 역시 한국 좀 사람들이 열려 부자였나 봐요. 네. 경제력이 여유 있는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 미국인이, 전라도를 처음 온 미국인이 그냥 일기에다 써놓은 아무런 가치관이나 개념 없이 관계 없이 그냥 쓴 거예요. 아,
제가 갑자기 조만간에 나오네요. 그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번역하고 내용을 찾아서 또 소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네. 여러분은 진짜 자부심을 느끼실 분들이에요. 네, 아니, 한국의 남쪽 뿌리, 네. 국가의 근원 그런 역할이 이 내용들이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갑자기 자부심이 막 생기면서. 예. 남원 분이세요? 아 저는 명예 남원이에요. 아, 춘향이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아, 진짜. 춘향을 제가 감히. 아니 근데 저는 역사 공부를 꽤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예. 역사 공부하는 순간뿐이지 금세 까먹고요. 다시 공부하려니까 차마 엄두가 잘 안 나고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광활로원도 다시 보게 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광활루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이 신선이 되시고 선녀가 되시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이 컨셉을 살려서 요즘은 어찌 보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극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데 좀 광활루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 일탈공원 정도로 격화시키지 말고 옥황상제도 살고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네. 신선이 모두가 될 수 이게 있는.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네. 중국인들은 내세를 잘합니다. 현세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쳐 먹고 영생을 살고 싶었던 건데 도교적인 문화에 이분들은 많이 빠졌는데 저는 남원의 그 관광 산업에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관악묘라고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만인의총에 약 3,500명 정도의 전사자는 명나라 군대였어요. 아.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서 10,000명과 함께 같이 죽은 그런 순국의 현장이기도 해요. 중국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관악묘, 중국의 최고 전쟁의 신, 무사의 신인 관우의 사당을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땐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어요. 3,500명이나 죽어줬죠.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괜히 이상하지만 그 관우가 무신이자 나중에 지금은 제신이 돼서 모든 집 저 가게에 가면 다 이렇게 한 명이 이러고 있는데 다 관우가 있는 건데 여기에 운빨이 세다라는 소문만 들으면 아, 그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예. 여기 나머지 관계자분 계시면 아까 그 박인혜 선생님의 노래는 주제가로 그렇죠. 또 이렇게 광활루는 도교의 상징으로 예, 또 그러니까 꼭 독일이라는 특정 종교보다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원적인 그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원형을 찾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화통해요. 이걸 이렇게 옥매여 있으면 사람이 머리가 굳어 있으면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여기는 말대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고구려인도 받아들이고 또 뿌리에는 가야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의 어떤 융합처 말 그대로 문명의 교차로 같은 그런 공간이 남원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남원에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참 설레고 신나게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객분들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갑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일어나셔서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화려한 그 사랑이 꼽힌 곳이 남원이다, 자부심가다 그러셨죠? 예. 근데 현실은 예. 너무나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그 불모지 아니냐 지금 현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굉장히 제가 어려운 답을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더 주셨어요. 말씀을 아니, 답을 지금 주신 것 같아서. 네. 아니 저 답을 좀 주십시오. 역사.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찌 보면은 기존의 그 남원으로 상징되고 있는 좋은 가치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들 베껴갔어요. 여기도 베껴가고 저기도 베껴가고 비슷한 건 또 하고 하니까 남원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하고도 그 비교할 수 없을 가치들이 이제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이 물질 만능적인 요소가 자본과 결합해서
만들어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그냥 막 심지어 중국은 뭐 전 세계 유명 관광지 다 짝퉁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짝퉁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께서 지금 질문 주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좋았던 게 왜 지금 흐지부지 되거나 다 기억에도 없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기억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부각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 안 해서가 일단은 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당연히 거기에 안주하고 뭐 그러려니 이건 시청에서 하겠지, 뭐 관광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근데 내가 그 전도사가 되고 내가 그 중심이 됐으면 그 지역에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면 새로운 게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관광은 살아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어찌 보면 유행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에 맞춰서 적절하게 써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 한참 올 때 남원이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그 요소들을 부각해가지고 활용한 적이 있나요? 왜? 그러니까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남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원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를 다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남원에 사는 분들은 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걸 더 유행에 맞춰가지고 중국 입맛에 맞게 또는 다른 입맛에 맞게 요즘 트렌드가 또 무슨 삶의 트렌드일까? 웰빙 트렌드였다면 야 이건 도교 신선의 영원한 삶의 음식 문화로 또 얘기도 써먹을 수도 있고 등등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있는 자원을 열심히 찾아내고 유행 트렌드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면서 관청에도 요구하고 여러분들도 노력 같이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좀 남원 보면 진짜 좀 아까워요. 정말 원석이거든요, 네. 남원이. 네. 정말 곳곳에 원석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남원시 관계자분 정말 안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돕니다.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르신을 비롯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또는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야 이런 건 왜 이랬을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하자가 아니라 왜 이랬을까부터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지? 왜 이럴까? 그러다 보면 뿌리에 뿌리를 꼬리에 꼬리를 연결지어서 그 근원을 찾다 보면 이제 감각 있는 분들이 이걸 탁탁 채서 야 이번엔 요걸 요즘은 요거니까 요걸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답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잖아요. 다들 돌아가셔서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하면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까? 그 교수님께서 이제 아니요. 정리하는 제가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남원에는요 그 우리나라에 없는 유일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교공원으로서의 광활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전라도권에서는 좀 독특한 게 여러분 이쪽에 순창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대곡리라는 곳에 암각화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좀 이렇게 넓히는 과정에서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완벽한 사만시대의 소도라고 얘기되는 여러분 소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성한 장소, 천군이 하늘의 제사지요. 그런 장소였을 텐데 그걸 좀 길을 만들면서 약간 모습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저는 그 나중에 초등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학생들에게 사만사회, 소도, 천군 그걸 현장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그 암각화가 있는 바로 그 대곡리 알바에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제 이런 등등의 것처럼 유일한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도저히 남 흉내 못 낼 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말 그대로 영어적 표현입니다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지역 발전 얘기하고 암과가 내용이 뭔가요? 예? 암과가 새긴 내용. 암각화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지금 다른 파일에 있구나. 핵심은 그겁니다. 그 방패연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큰 바위에 아주 볕 좋은 큰 바위 정상에 새겨져 있는데요. 뭐 30개예요. 그 약간 추상적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것이 저 경상북도 경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에도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남원까지 온 것 같은데 해안 동해안을 따라서 그 신성한 얼굴이나 신성한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신적인 상징물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지금 좀 들으셨으면 한번 이제 뒤져보십시오. 네. 이게 뭘까?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실마리 풀릴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보물 같은 곳이거든요. 남원 뿌리가 깊은 만큼 또 그 뿌리를 잘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이제 예.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했고요. 그 어찌 됐건 그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갖고 핵심은 이런 게 있어가 아니라 이게 왜 있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왜라는 질문. 예,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까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